해당 촬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촬영했어요. 부천대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편. 혜원과 소영은 아침부터 카페에서 만나 노트북 하나만 놓고 계속해서 카페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좋지 않아요. 두 사람의 표정은 남자친구에게 차인 것 마냥 풀이 죽어 있었고 테이블에 쓰러져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혜원은 그나마 마우스로 노트북을 움직이고 있지만 무엇을 검색해야 될지를 몰라 너튜브를 들어갔다가 끄고 인스타를 들어갔다가 끄고를 반복할 뿐이에요. 오늘 두 사람은 진로 문제로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했지만 자기 진로도 못 찾고 있는데 다른 친구 진로를 찾아줄 리가 없어요. 가뜩이나 의욕도 없고 풀이 죽어 있는데 준영이가 나타나 아직도 진로를 못 찾고 있냐고 비웃기 시작해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자식,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저놈의 엉덩이를 보란듯이 걷어차줄 거예요. 그때 준영이가 자긴 이미 부천대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지원했다네요. 뷰티케어 앤 스타일링 과정이라는데 너희도 신청해보라고 팁을 알려줘요. 준영이 말을 듣고 혜원과 소영은 바로 부천대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검색해보았어요. 오 마이 갓. 홈페이지를 보니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이란 일반고에 진학 후 진로 변경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 고교 직업교육 위탁기관 중에서도 부천대학교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부천대학교에는 뷰티케어 앤 스타일링, 호텔 외식조리, 호텔 외식 음료 서비스 총 3가지가 운영되고 있다네요. 이런 유용한 곳이 있는 줄 왜 여태까지 몰랐는지 마치 사막에서 일주일간 조난당하다가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에요. 왼수인 줄만 알았던 이놈이 인생에 도움을 줄 때도 있네요. 두 사람은 각자 어느 과정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혜원이 소영에게 사실 자기는 전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혜원의 솔직한 발언으로 소영도 자기는 전부터 바리스타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렇게 두 사람도 각자 관심 분야에 맞게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공원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헐, 대박. 문자 내용은 직업교육 위탁과정 면접에 합격했다는 공지 문자였어요. 세 사람은 문자를 보고 신이 나서 서로 껴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준영이는 물론 혜원과 소영도 진로를 찾기 위한 첫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연 이 세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소영의 호텔 외식 음료 서비스 편이에요. 소영은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받기 위해 예주관의 바리스타실을 찾았어요. 막상 바리스타실 앞에 와보니 내심 긴장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냥 하지 말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갈까 생각도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배워보기로 다짐하고 바리스타실 안을 들여다보는데 오 마이 갓. 이미 다들 도착한 걸 보고 자신이 지각을 한 거란 소영은 뛰어들어가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사과하며 자리에 착석해요. 호텔 외식 음료 서비스 과정에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바텐더 과목 등 다양한 수업이 있어요. 오늘 소영이 배울 것은 바리스타 과목의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예요. 먼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보기 시작해요. 먼저 포터 필터에 묻어있는 물을 깨끗하게 닦아줘요. 그리고 글라인더를 이용해서 원두를 담고 캠핑을 통해 최대한 평평하게 담아줘요. 그 다음 머신 안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 한 번 흘려보내고 포터 필터를 끼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짠짜라 짠짠짜 에스프레소가 완성됐어요. 소영은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커피라서 뭔가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념으로 한 잔 먹어보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쓴맛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전부터 에스프레소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커피라고 하더니 그 이유를 알겠어요. 계속 먹으니 좀 맛있는 것도 같아요. 생각보다 커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걸 보니 다른 커피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다음은 카푸치노예요. 일단 카푸치노를 만들려면 앞에서 만든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 스팀 피처에 우유를 담고 스팀 노즐에 물기를 빼주고 나서 우유에 거품을 만들어줘요. 거품을 만든 우유를 붓기 전에 안에 있는 붉은기를 없애기 위해 스팀 피처를 탕탕 쳐줘요. 마지막으로 커피 위에 우유를 따라주고 거품으로 하트를 만들어주면 짠! 이렇게 카푸치노가 완성되었어요. 교수님의 시범을 보니 카푸치노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의 가르친 대로 직접 실습을 해보기 시작해요.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스팀 피처에 우유를 담고 물기를 빼줘요. 역시 간단해요.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 게 간단했다니 사실 내가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도 들기 시작해요. 그 순간 헐, 렉 빠지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생기지 않았어요. 분명 교수님이 한 것처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하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속상해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다시 만들면 된다면서 위로를 해주네요. 이렇게 되고 나니 에스프레소 하나 만들고 기고만장해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그렇게 교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셔서 카푸치노를 완성시켰어요. 카푸치노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먹으니 빨리 다음 음료도 배워보고 싶어지네요. 이 수업 덕분에 소영은 자신의 진로를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정하게 되는 수업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은 혜원이의 호텔 외식 조리 편이에요. 호텔 외식 조리에는 한식, 양식, 제과, 제빵이 있는데 오늘 혜원이 배울 요리는 한식 수업의 7절판과 오징어 볶음이에요. 부천대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중 호텔 외식 조리 과정에 합격한 혜원은 사실 요리를 열심히 배워서 미래의 스타 셰프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렇게 부천대에서 직업교육을 열심히 받아 꿈을 이루고 싶어요. 오늘은 한식 수업에서 7절판을 만드네요. 첫 번째로 소고기를 키친타올에 담고 석이버섯을 물에 불려 따로 보관해줘요. 그리고 준비한 오이와 당근을 채 썰어주고 소금과 물에 절여준 후 깨끗한 물에 헹궈 수분을 제거해줘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석이버섯을 물에 씻겨낸 후 채 썰어서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줘요. 그리고 키친타올에 있던 소고기도 썰어서 양념을 만들어 밑간을 해줘요. 그 후 밀전병 반죽을 만든 후에 부쳐주면 돼요. 이제 썰어졌던 재료들을 볶아줘요. 마지막으로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 지단으로 만들어주면 빰빠라 빰빠라 빰빰빠 이렇게 7절판이 완성되었어요. 교수님의 완성품을 보니 요리에는 장식도 중요하다는 걸 내심 느끼게 돼요. 이제 혜원이가 실습을 해보기로 해요. 아직 요리를 자주 해보지 않았던 혜원은 칼질이 서툴러요. 하지만 셰프의 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볶아주고 밀전병을 붙여봐요. 밀전병 모양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넘어가신 걸 보니 괜찮은 것 같네요. 프라이팬에 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뜨겁지 않아요. 이제 접시에 재료들을 올려놓으면 짠! 이렇게 혜원도 7절판이 완성됐어요. 교수님 것보다 장식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분명 나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다음은 오징어 볶음이에요. 먼저 준비한 채소들을 손질해주고 준비한 오징어까지 손질해줘요. 그 다음 준비한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어준 후 프라이팬에 볶아주면 돼요. 엄마야, 교수님께서 화려한 불쇼를 보여주시네요. 나중에 나도 저걸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거예요. 하하. 교수님의 오징어 볶음이 완성되었어요. 역시 비주얼이 예술이에요. 이제 오징어 볶음도 실습해보기로 해요. 먼저 준비한 채소들을 썰어주고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손질하려니까 오징어가 너무 징그러워요. 그래도 다행히 교수님이 옆에서 가르쳐주신 덕에 쉽게 오징어 손질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손질한 재료를 프라이팬에 볶아줘요. 아직 혜원은 서툴러서 교수님 같은 불쇼는 무리예요. 착한 청소년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오징어 볶음까지 완성되었어요. 두 가지 요리를 실습하느라 허기가 졌던 혜원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한번 먹어봐요.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왠지 자신의 재능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밥맛이 더 꿀맛인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혜원은 앞으로도 스타 셰프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해봐요. 마지막으로 준영의 뷰티 케어 앤 스타일링 편이에요. 뷰티 케어 앤 스타일링 과정에서는 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과목 등을 배워요. 오늘 준영이 배울 것은 헤어 파트 중에 있는 제커트와 로트 말기예요. 준영은 이번에 헤어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가족들의 머리를 책임져줄 계획인데 우리 집 미용값은 굳힐 수 있을 거고 그걸로 부모님께 용돈을 더 탈 계획이에요. 먼저 제커트 수업인데 혜연은 이렇게 마네킹의 머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처음에는 교수님이 시범으로 보여주는데 제커트의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머리를 적시고 빗질을 해요. 그리고 앞머리를 잘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가이드라인을 따라 옆머리, 뒷머리를 커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뒤집어서 길이를 체크해요.
짜짜라짜짜짜. 이렇게 제 커트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준영이 실습을 해보기 시작해요. 처음 해보는 가위질과 빗질, 머리에 분무기를 뿌리니 준영은 자기가 헤어 디자이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왠지 혼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다른 학생한테 간 사이에 머리를 한번 잘라보기 시작해요. 혼자서 머리를 멋지게 잘라놓으면 분명 교수님께서도 칭찬해 주실 게 분명해요. 마이 갓. 분명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한 것 같은데 머리가 완전 펑크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가족 머리를 이런 상태로 커트를 해주게 되면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꿀밤을 맞을 것 같아요. 머리를 망쳐서 풀이 죽어 있는데 다행히 교수님이 오셔서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토닥여주네요. 친절한 교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머리를 잘라보기로 해요. 다음에는 로트 말기예요. 이번에도 교수님이 시범으로 로트 말기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먼저 총 9개의 부분으로 머리카락을 나눠서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순서대로 고무줄로 묶어줘요. 고무줄로 묶을 때는 로트를 말 수 있는 너비인지 확인을 하고 묶어줘야 돼요. 머리카락을 90도로 들어서 로트를 말아주는데 꼬마 김밥 말듯이 말아주면 돼요. 그 다음부턴 반복적으로 말아주면 돼요. 교수님께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로트를 말기 시작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로트를 잘 마는지. 준영은 교수님의 로트 마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헤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짠! 이렇게 로트 말기도 마무리됐어요. 이제 준영이 실습을 해보기로 해요. 머리카락을 잡아 로트에 말아보려고 하지만 교수님처럼 잘 되지 않아요. 이 어려운 걸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했는지 점점 교수님에게 존경심이 생기네요. 짠! 이렇게 로트 말기 하나를 성공했어요.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내심 뿌듯함을 느껴요. 그때 옆 친구가 교수님을 불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순간 이번에야말로 혼자 제대로 해서 교수님께 칭찬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준영은 혼자서 로트를 말기 시작해요. 이번엔 자신감이 생겨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개뿔. 완전 머리를 폭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은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머리 상태를 보고 많이 놀라하셨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위로를 해줄 때마다 왠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거예요. 이렇게 부천대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덕분에 준영도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게 되었어요. 빰빠라빰빠. 이렇게 세 사람은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세 사람은 자신의 진로를 향해 더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꿈을 향해 펼쳐나갈 것이에요. 아직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일반고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부천대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